안녕하세요. 52주 신고가를 통해서 캔슬림을 찾아라. 근데 제가 한번 이 이름을 좀 생각해 봤더니 정확하게는 52주 신고가 나는 종목을 캔슬림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찐 성장주를 찾아라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52주 신고가 난 종목에서 캔슬림 분석 방법을 통해서 찐 성장주를 찾아라. 그래서 오캔 찐성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아무튼 요 시간은 우리가 성장주를 공략을 할 때 어떻게 찐커와 뻥커를 구별해내는지 그 방법으로 캔슬림 전략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에 저희가 이 성장주 투자법을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교육시켜드리는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두 종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죠. 부혜주 프로께서 매주 수고를 해주시는데 오늘은 어떤 기업을 가져오셨나요? 오늘은 호텔신라 들고 왔습니다. 호텔신라. 호텔신라도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났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 중국 관광객, 단체 관광객 허용하면서 주가가 떴을 때, 네. 요때 52주 신고가가 났네요. 네, 맞습니다. 좀 따끈따끈하다, 그죠, 그러면? 예. 그동안에 우리가 52주 신고가가 난 지 한두 달 좀 지나서 커버를 좀 하다 보니까, 한두 달 동안의 상승을 많이 좀 놓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일단 그러면 호텔신라부터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세요. 8월 16일 기준으로 호텔신라 이제 시가총액은 3조 5,480억 원이고요. 주가는 9,400원 기록했습니다.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는 PER은 18.19배, PBR은 4.08배, 그리고 EPS는 4,970원 나왔습니다. 가져온 리포트는 유안타 이승은 연구원님의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기록이라는 리포트 가져왔고요. 먼저 리포트 들어가기 앞서서 기업 개요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신라는 이제 크게 TR 부문과 호텔 앤 레저 부문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TR 부문은 트래블 리테일로 이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면세점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2년 기준으로 부문별 매출을 보시면 면세점이 약 한 88%, 그리고 호텔 앤 레저가 1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23년 1분기 기준으로도 이제 면세점이 한 80%, 그리고 호텔 레저 부분이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서 약 한 8대2 정도의 비율로 사업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이 이렇게 호텔신라의 매출 부분에서 이제 비중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면세점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호텔신라의 매출이 이제 좌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한국으로 이제 여행이 가능해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52주 신고가를 찍은 모멘텀으로 작용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리포트 내용을 살펴보시면 올해 2분기 리뷰로는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28.5%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23년도 2분기 매출액은 8,669억 원으로 YOY 마이너스 25.6%를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672억 원으로 YOY 55.6%를 기록을 하면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시장 기대치를 8.4% 하회하였고,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를 28.5%나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액이 25%나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거의 55%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그죠? 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이제 면세 유통 부문 쪽을 보시면은 매출액은 7,081억 원, 이제 YOY로 마이너스 30%이고, 영업이익은 432억 원으로 YOY 192%를 기록을 하면서 크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이 이제 작년 대비 크게 개선이 된 것은 첫 번째로 이제 전분기 대비 소매 고객이 15% 증가를 했고,
그 알선 수수료라고 하는 이제 페이백률이 추가적으로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해외에 있는 면세점들의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또 상여충당금 조정으로 인한 이제 인건비가 한 50억 원 가량 감소를 하면서 면세점 부문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를 했을 때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백률 같은 경우에는 전분기 대비 로우 싱글 디짓 %포인트 정도가 이제 개선이 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이고향 할인율에는 이제 변동이 없었지만 그 다이공 외에도 일반 소매 고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자연적으로 페이백률이 개선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해외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50억 원이 개선이 되었고, 호텔 신라가 운영 중인 해외 이제 매장들이 있는 싱가폴, 홍콩, 마카오 여객 수가 이제 회복됨에 따라서 매출도 회복 추세를 보였습니다. 호텔과 이제 레저 부문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588억 원으로 YOY로 2%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240억 원으로 YOY 마이너스 1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전년 동기 일회성 수익이었던 120억 원이 반영된 영향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고요. 이제 이 외에도 투숙률 쪽을 보시면 서울이 72%, 제주가 78%, 그리고 스테이 쪽이 85%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23년 3분기 프리뷰를 보시면은 외형 성장에 집중할 시기라고 합니다. 연구원님께서 호텔 신라의 이제 하반기 주가 상승 포인트는 외형 성장이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고 꼽아주셨는데요. 상반기까지는 이제 면세 유통 부문에서 면세점이 여행사에게 이제 지불을 해야 하는 그 손객 수수료율이 높은 중국인 대형 따이공 쪽 매출이 감소를 했고, 또 이제 손객 수수료율에 대한 부담이 없는 이제 그 자유 관광객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이 주요 투자 포인트였는데, 이제 오는 3분기 같은 경우는 면세점의 주요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 관광객에 대한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지 않는 시점에서는 그 자유 관광객 성수기 시즌을 맞이해서 소매 고객 성장이 주가 상승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호텔 신라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1만 원을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호텔 신라의 따이공에 대한 매출액 의존도가 하락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개선되고 있는 부분은 실적과 주가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더불어서 하반기에 외형 성장까지 가시화된다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까지도 이제 가능한 시점으로 전망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일단 뭐 핵심은 그거죠, 그죠? 면세 사업 부문이 호텔이나 레저 부분보다는 8대2로 압도적으로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의 그 기업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면세 사업 부문이고, 네. 그 면세 사업 부문의 그 매출은 30%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이 190%나 이제 증가한 이유가 여기 네 가지로 이제 네. 포함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따이공 작년에 중국 관광객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중국 본국으로 물건을 사서 날라다 주는 이 따이공한테 주는 그 리베이트 페이백, 페이백이 제가 신문 읽다 보니까 많게는 40%까지 줬더라고. 한 20에서 25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많게는 40%까지 주다 보니까 이 영업이익이 뭐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매출은 줄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제 크게 증가한 게 아무래도 최근에 주변에 보면 중국 관광객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따이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페이백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따이공에 대한 할인율은 아직까지는 크게 뭐 떨어지지 않았지만 일단 일반 소매 고객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거고, 그러면 조금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EQ니까 EQ면 4, 5, 6이잖아요, 그죠? 4, 5, 6이면 대충 월 평균 한 15만 명 정도 중국
요커들이 들어왔는데 지금 뭐 3Q, 4Q로 가면 월 지금 한 25만에서 30만 명씩 늘어나고 내년에 지금 컨센서스가 500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면 월 40만 명 들어온다는 건데 그러면 이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도 더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걸 어느 정도 주가가 지금 선반영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리포트에서는 지금 11만 원을 목표가로 하는데 지금 주가가 9만 원이에요. 네, 9만 원대. 그러면 뭐 위로 업사이드가 한 23% 남았다는 건데 23% 보고 투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어디 증권사가 어디죠? 유한타 증권이네요. 네. 유한타 증권이 올해 예상치까지는 적혀 있는데 내년도 예상치도 혹시 적혀 있나요? 유한타에서 올라온 리포트는 따로 없었고요. 그 다른 리포트들에는 많이 적혀 있었는데 잠시만요. 올해는 컨센서스가 지금 2,300억 이익이다, 그죠? 매출이 한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은 2,300억인데 시총이 3조 5천억이니까 영업이익률로 보면 하여튼 뭐 PR이 한 18배 정도고 호텔신라가 보면 좀 무거운 게 PBR이 4배나 돼가지고 이 부분이 항상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PBR을 극복하려면 이익이 확실히 뭐 짱짱하게 나오면 PER 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상치가 얼마인지 그게 좀 궁금하긴 해요. 내년도 이제 24년도 영업이익은 이제 이건 SK 그 증권에서 올라온 리포트 내용인데요. 그 한 3,07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네, 네, 그러면.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3천억 정도. 3천억에 3조 5,480억 시총이니까 내년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좀 저렴해 보이기도 하네. 혹시 내운영 것도 나옵니까? 내운영 것도 바로 찾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로 보면요. 올해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2,300억으로 잡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의 컨센서스가 3,088억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700억 정도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당기순이익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올해가 한 1,800억인데 내년도에 한 2,000억이 컨센서스예요. 크게 증가하지 않고 네. 뭐 10% 정도 증가하네. 네, 그래서 한 10% 정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영업이익 증가는 10%가 아니잖아요. 영업이익은 한 30% 정도 네.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증가를 하는 한 3,445억 정도로 지금 영업이익은 추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도 당기순이익이 한 10% 정도 증가한 2,35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참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죠.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관광객이 얼마 들어왔을 때 그때 기준으로 조금 해봐야 될 것 같고 표 1번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 대비 면세점 매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체 우리나라 전체 면세 매출이다, 그죠? 네. 호텔신라만 되는 게 아니고 2019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한 600만 명 들어오고 전체 한 1,750만 명 들어왔으니까 그때 내국인 매출액하고 외국인 매출액 짙은 색이 내국인이네요. 네. 근데 우리가 나가면서 아웃바운드로 나갈 때 면세점도 들리기도 하니까 근데 확실히 외국인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높네. 그렇죠. 근데 2019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국인 외국인 아직까지 2019년 대비해서는 현저하게 낮다, 그죠? 네. 그러면 혹시 19년도 저게 나옵니까? 2019년도에는 영업이 매출하고 영업이 얼마 나왔어요? 매출이 5조 7천억 나왔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2,959억이 나왔었거든요. 거의 한 3천억 정도 3천억 나왔네. 네, 나왔던 거고 이때 당기순이익이 한 1,700억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천억 정도라고 하면 내년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의 실적 추정치가 3,088억이니까 2019년보다 이제 소폭 이제 증가한다라고 추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매출액은 그때 당시가 5조 7천억인데 내년도에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가 4조 8천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매출액은 뛰어넘지는 못한다라고 지금 추정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지금 컨센이 아까 중국 관광객이 500만 들어오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2019년보다는 좀 적을 거다 아직까지는 예상하고 있는데 그 얼마나 들어올지 사실 그거는 예측 불가능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그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이익하고 그 차이는 혹시 조사해 봤습니까? 아니요, 거기까지는 네, 확인을 못해봤는데 제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뭐 최근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2019년 그때도 그랬네요 보니까. 그리고 2019년보다는 영업이익이 또 개선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 게 그때 사드 보복 있고 나서 면세점이 구조조정이 좀 많이 됐었잖아요. 그때 어디죠? 지금 면세점 하다가 반납을 한 데가 하나투어도 반납했고 그죠? 그리고 SM도 하지 않았었나요? SM 뭐 네.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했었던 걸로 그랬던 것 기억하는데 같아요. 네. 하고 그죠? 두산도 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두산도 그쪽 동대문에서 두타 그쪽에서 그쵸. 너무 하겠다 뭐 했던 것 같아요. 예. 기억으로는. 그래서 그걸 이 관광공사에서 면세사업권을 특허로 해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특허 수수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받았었는데 그걸 많이 반납했어요. 그거 하다가 면세사업 하다가 거의 뭐 그룹이 휘청휘청거려가지고 어느 정도 구조조정 됐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따이공에 대한 그 리베이트도 있지만 그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 그죠? 그 가이드들한테 주는 그게 여기 페이백 룰인가요? 하여튼 거기 그 매출에 있어서 따이공한테 대주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관광객을 데려왔을 때 그게 경쟁이 되게 심해가지고 2000 그때 사드 보복이 있으면서 안 그래도 뭐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출혈 경쟁이 되게 심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만약에 많이 이제 좀 해소됐다라고 보면 영업이익은 매출은 과거 수준이지만 이익률은 더 높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노무라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회사에서 노무라였던 것 같아요. 네,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목표가가 15만 원이었어요. 아 15만 원요? 네. 와,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뭐 9만 원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67%. 네. 그러니까 국내에 지금 이 보고서만 해도 목표가가 11만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11만 원 대비해서는 외사에서는 확실히 더 높게 지금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차이가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애널리스트 분들의 지금 목표가의 베이스가 PER 멀티플을 한 20배밖에 안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천억에 당기순이익 2천억에 20배면 4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3.5조니까 그러네. 여기서 한 20% 정도 올라가면 딱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4조 정도. 그래서 한 PER 멀티플 20배를 주는 것 같고. 네. 근데 외사에서는 PER 멀티플을 이제 과거에 한창 많이 이제 받았을 때 25배, 30배까지도 30배가 받았었다. 썼죠. 예. 그래서 그런 멀티플을 좀 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전무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페이백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이제 뭐가 됐든 이 리베이트율 이제 네. 그렇게 줬던 부분들이 이제 지금은 안 주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이 영업이익률 지금 애널리스트 분들의 컨센서스가 6%거든요. 영업이익률이. 네. 근데 내년도에도 또 6%예요. 6%로 잡는 거는 그건 네.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외사에서는 이 영업이익률도 내년도가 올해보다는 좀 더 높게 잡지 않았을까. 영업이익도 그래서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지금 컨센서스는 올해의 영업이익률 6%대 6.12, 내년도도 6.36.
소폭 증가지만 그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2분기에는 역대 최고 영업이익률 기록이라고 돼 있듯이 영업이익률이 7.8% 나왔고 맞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면세 유통이 6%, 호텔에서도 15%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호텔이 부족하고 그리고 몰려드는 관광객에 의해서 면세점의 이익률은 더 개선될 것 같은데 왕 이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영업이익률을 내년에도 6%로 네. 보는 거는 조금 너무 보수적인 전망이 아닌가 싶네. 근데 양적으로 사실 7년간 만에 풀린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 팬데믹 이전, 네. 2019년하고 2019년만 하더라도 그 사드 보복으로 인한 단체 관광이 풀리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네. 사실 그 이전의 어떤 상황하고 비교해야 비교 가능성이 맞는 것 같아요. 완전히 풀렸던 때하고 지금 완전히 풀렸던 때하고. 그렇네. 그렇게 보면은 사실은 그때 상황을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네. 그냥 단순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긴 시계로 볼 때 좀 보수적인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좋은 지적이네. 사드 보복이 2017년 3월 예. 그러면서 단체 관광이 그때부터 예, 금지됐으니까 그 관광객이 안 들어오니까 이 면세 사업자들이 정말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었고 최 상무님 말씀대로 그러면 2015, 16년도에 예.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어떻게 보면 19년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는 지금 계속 19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냐 예. 요걸 보고 있는데 19년이 아니라 15, 16년을 봐야 되겠다 그죠? 예. 16년 한 어땠는지 한번 보이나요? 15년 지금 16. 15년도에는 이때는 영업이익률이 더 낮았었네요. 2.37%. 15년도에는 예. 그리고 16년도에도 2%대, 17년도도 2%대, 18년도에 4%대, 19년도가 5%대. 그 중에 한 해가 호텔신라 저기 어디죠? 장충동점 예, 그 예. 리뉴얼 때문에 예, 맞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하면서 예. 그때 매출 영업이익이 다 떨어져서 그 한 해가 있었고 그 다음 해에 인천공항에 루이비통 들여오면서 예. 그러면서 주가가 아주 큰 폭으로 올랐었거든요. 그게 16, 15는 아니고 좀 더 그 전이었던 것 같아요. 14나 13이나 10년도부터 보면요. 네. 거의 5%대, 5.7%, 5.4%, 5.8%대. 네. 그랬고 그때 면세 사업권을 따오고 호텔신라가 면세 사업의 비중이 갈수록 이제 커지면서 옛날에 14, 13, 12 때는 면세 비중이 지금처럼 8대2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그죠? 그 인천에 보통 인천의 공항에서 면세 사업권을 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거기다가 이제 창의공항, 싱가포르 창의공항이나 이런 것도 사실 영업이익률이 별로 높지 않은 걸 인수를 해서 영업권을 따내면서 거기도 좀 비용이 들어갔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인프라 구축에 들어간 좀 비용이 많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뜯어봐야 되겠다, 그죠? 네. 그 차트 혹시 그 최장훈이 그 예. 한번 그게 지금 주봉인가요? 월봉입니다. 아 월봉에 한번 저렇게 확 빠졌을 때가 언제죠? 그게 16, 그때 사드 보복이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리뉴얼이 있었던 게 훨씬 더 전인가 보네. 네. 그 전에 상반기 내내 공사하다가 그 다음 해인가에 루이비통을 인천 전 세계에서 공항 면세점에 유일하게 세계 최초로 명품점을 면세점에 입점시켰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던 기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캔슬림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C는 어떻게 되죠? C 같은 경우는 작년 2분기 EPS가 613원이 나왔고 올해 2분기 EPS가 690원으로 이제 작년 대비 7.56% 증가해서 그 마이너스 12.56% 증가해서 마이너스 5%를 해서 7.56점 부여를 했습니다. 네. 분기 어닝 모멘텀은 그래도 12.5니까 그렇게 낮지는 않지만 아주 폭발적인 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 3년 동안의 OP 성장률은 어때요? 이제 A 같은 경우는 19년도 영업이익이 2,929억 원이었고 22년도 영업이익이 783억 원을 기록을 해서 CAGR을 계산을 해봤을 때 마이너스 35.8%가 나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하긴 코로나에 대한 거죠. 외생적인 변수 때문에 특히나 작년에는 중국에서 방역을 강화하면서 오히려 역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A는 별 볼 일은 없었고 뉴에서 그러면 특이한 만한 점이 있습니까? 그 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지만 이제 얼마 전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뉴 마켓이 열렸다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이제 호텔 신라가 그래도 면세업계 쪽에서는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탑티어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렇네요. 면세 사업자로는 세계 1등이라고 뭐 탑티어로 볼 수가 있고 거기서 지금 중국인 단체 관광 한국 괜히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예측 불가능하고 좀 가시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오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새로운 뉴 마켓을 열어줬다. 뉴 정책 모멘텀이 생겼으니까 플러스 10점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S 어때요? 따로 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든지 전환사채도 발행한 이제 내역이 없어가지고 0점 부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L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YTD는 12.93% 성장을 한 데 비해서 호텔 신라는 연초 대비 8.78% 성장을 해가지고 시장 대비 이제 4.15% 언더퍼폼을 해가지고 0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연초 이후 수익률은 코스피 수익률의 한 60%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근데 주가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이 약간 캔슬림의 그죠 그 컵이 만들어졌어요. 컵이 만들어지고 이번에 약간 조정을 주면 이게 핸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 최근에 중국 부동산 위기론 때문에 또 이렇게 살짝 꺾어져 주는 게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죠? 컵 위드 핸들을 억지로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이고 그러면 최근에 기관 수급은 어때요? 그러니까 외인과 연기금으로 봤는데요. 이제 외인 쪽 같은 경우는 최근 6개월간 1.77% 증가를 해서 이제 거기 이제 200을 곱해줘서 3.54점 그랬고 연기금 이제 그 국민연금 쪽이 마이너스 1.5%가 빠져서 여기에 이제 200 곱해줘서 이제 마이너스 2.5점 부여를 했습니다. 이거 합치면 그냥 1점이다 그죠? 네, 플러스 그렇습니다. 1점. 크게 의미가 없네요. 네, 아마 연기금은 우리가 최근에 다른 종목도 이제 봤지만 오히려 주가가 올라오면 매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가지고 사실 국민연금을 가장 크게 운용하고 있는 그 위탁 운용사 중에 그 운용 책임자를 뭐 친구라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오면 막 팔아요. 올라오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그렇게 약간 역발상 투자를 많이 하는 매니저인데 성적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게 역발상 매매를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면 일단 무조건 일부 팔더라고요. 그런 모습 때문에 연기금에 약간 마이너스 1.25% 지분 축소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총점 다 하면 몇 점 나옵니까? 18.6점 나와서 이제 굉장히 그래요? 낮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낙제 점수인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네. 의견인데 뉴 쪽에서 네. 거의 7년 만에 풀리는데 이거를 시장에서 좀 과소평가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왜냐하면 중국 1인당 GDP도 계속해서 네. 올라왔고 생활수준도 좀 올라왔을 텐데 다시 들어와서 소비하는 수준 자체가 7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 모멘텀이 뭐 지금부터 시작인데 아직 이제 7년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나 투자자들에서 쪽에서 이제 한번 이제 오버슈팅 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이제 팔고 나가는 그 욕구도 있을 것 같은데 꽤 나중에 생각해 보면 꽤 큰 모멘텀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예. 우리 최 상무님 의견하고 거의 뭐 100% 거의 동일한 의견인데 우리가 시클리컬 주식 반도체라든지 예. 그리고 이거는 경기 소비재이기는 한데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었잖아요, 그죠? 예. 예, 중국 소비 모멘텀이 터졌을 때 원래는 어떤 정부 규제가 없었으면 일정하게 중국 요커의 비율이 예. 거의 약간 환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렇게 꾸준하게 증가를 했을 건데 중간에 이제 사드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800만 명이 갑자기 40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가 600 됐다가 뭐 30만 명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이런 변동성을 좀 보였는데 그러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과거 2011년에서 15년, 16년까지 중국 소비 모멘텀으로 올라올 때나 좀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서 C하고 A를 이 시클리컬 기업들은 내년도 내후년치를 약간 그쵸 예. 전망을 해보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52주 신고가 났을 때 이 C하고 A의 모멘텀이 없으면 일단은 사지 않는 거기 때문에 기관 매수세가 이럴 때는 안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올해 하반기 내년을 우리가 예측을 해봤을 때 확실하게 오히려 올 4분기 내년 1, 2분기에는 이 C하고 A가 확연하게 개선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네, 확연하게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확신만 한다면 그 다른 사람들은 캔슬링 분석해가지고 내년 2Q나 돼서 주식을 아마 사야 될 건데 우리가 먼저 미리 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예. 내년 2Q 정도 되면 진짜 아까 노무라의 예상치처럼 한 13만 원에서 15만 원에 사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하신 이제 14만 원 수준이 2015년 최고가 찍을 때 수준이거든요. 그때가 14만 원의 최고가였어요. 예, 14만 3천 원이 최고가였습니다. 그때 2015년 굉장히 뜨거웠었잖아요. 네. 7월에 그렇죠. 14만 3천 원이 최고가였습니다. 14만 3천 원. 예.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몇 년간을 횡보했거든요. 거의 한 10년간. 별일이 다 있었던 거죠. 사드 보복에 이어서 코로나까지 터졌으니까. 그래서 캔슬림을 우리가 여러 번 이 종목 저 종목 해보다 보니까 현재 점수도 중요한데 예. 시클리컬한 그런 이익이나 매출의 변동성을 가지는 기업은 아무래도 조금 내년도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좀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호텔신라 최근에 아마 관심들 많으셨을 건데 현재는 캔슬림으로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 없습니다. 네, 펀더멘털 모멘텀 없고 근데 이렇게 개선되지 않겠나라고 작년 재작년에도 리오퍼닝에 대해서 개선될 거야 라고 했다가 안 되는 바람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됐었죠. 네, 그런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늦더라도 이익을 확인하고 사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호텔신라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혜주 프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